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주간 장원장 11월 3주차 Q&A 쌈편 시작합니다. 자, 수학 Q&A. 수학은 항상 하죠. 민케이님, 원장님 제 질문에 답을 주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바쁘실 텐데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답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가 수상은 응용까지 몇 번 했어요. 수하, 센 한 번만 B단계까지 해서 부족해요. 그럼 수원 개념 정도 끝나면 그 후 11월 중순에서 말쯤 수상만 하는 게 수상화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방학이 있어서 수상화를 그때 할까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이미 끝났는데 없애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일단 그 대신 이제 수상을 진짜 다지고 여러 번 돌리셨다고 했는데 난이도 있게 완성해서 만들면 너무 좋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에는 수상과 그리고 나머지를 1대1 비율로, 이 나머지에는 뭐가 들어가죠? 수화도 들어가는데 수원도 진도를 나갔는데 개념 한번 나간 다음에 안 보면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 진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나 분량을 제가 일단 특수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1대1로 나누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수상이랑 나머지를 수상 3대 나머지 1, 수상을 더 심화해서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죄송하게도 아예 학년을 까먹어서 당연히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서 예비고1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상 3대 나머지 1, 약간 1월까지는 나머지 영역들을 놓지 않고 계속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2월에는 수상 올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아랑 수원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완성해 갈 수 있겠죠? 로즈 김님, 맞아요. 중등 센시 5단만 다시 테스트했을 때 아깝게 한 개 정도 틀려야 일품 최고 수준을 좀 만만하다 생각하고 고등상 센시를 고민하면서 풀더라고요. 현재 중2 이과 쪽 생각합니다. 질문 있어요. 고등상 센 B는 오답 2-3개, 센시 모르는 문제 단원별 2개, 오답 한두 개, 복소수까지 정도면 진도 고등 하루 해도 될까요? 오, 엄청 이런 디테일한 설명 되게 좋네요. 물론 원의 방정식 파트가 관건이지만요. 어머니 강사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아님 고등상 다른 교재 풀까요? 지금은 아이가 하는 거 보니까 퍼포먼스가 되게 좋네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수상대 수하 1대3 비율 1대3. 그러니까 수화도 가면서 수화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는, 일단 좀 더 수화 비중이 더 높은 거죠. 수학 진도 나가면서 수상 1로 수상의 완성도를 다 좀 같이 잡아가시는 거, 병행해서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한금선님 질문을 2개 해주셨어요. 사실 3개예요. 뒤에 또 있어요. 자, 수학 공부하는데 이해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내신 시험 때 다른 과목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그리고 2번째 질문, 수포자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기 5사항에 해당되는 걸 보니 슬퍼지네요. 제가 수학 공부법 홍공 포기하지 마세요. 요거 스포하지 마세요. 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 되게 좋으니까 시간 나면 다시 보세요. 자, 스포하지 않게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해력이 부족해서 수학 공부에 시간이 되게 느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수학 선행보다 요거 빵빵빵 하세요 할 때 뭐 했죠? 문해력. 얘가 이론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해설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졸리고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관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지금 어머니가 써주신 내용들은 사실 디테일한 아이의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겉보기 등급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문해력이나 이해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시는 걸로 수학을 더 빠르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 수학 선행보다 이 능력으로 결정된다. 최상위권 되는 학생은, 그래서 여기 문해력이죠. 그리고 홍공시대, 국어 마스터는 공부법, 요거보다는 저게 지금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서 문해력을 채워보시면 수학도 더 빨리 잘하게 될 거예요. 황예령님,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들이 대수 1학기 파트는 비교적 진도도 잘 나가고 오답도 적은 편인데 기아 2학기를 나갈 땐 동공이 흔들리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 잘 치고 나가다가 기아를 나갈 때 발목 잡혀요. 기아 공부하는 방법 도움 부탁드려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졸업생들, 진짜 수학을 잘하는 고등학생들, 그 친구들에게 중등 클래스 Q&A 보조 선생님을 시키거나 아이들이 이제 과외를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경우에는 연결해줄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없지만. 그런데 재밌는 게 아이들이 대수 파트는 신나게 잘 가르쳐요. 이과 친구들 막. 그런데
도형 파트 가면 어렸을 때 경시대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도형 파트를 풀어주는데 그게 아닌 친구들은 도형 파트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좌표 평면에 올려서 하는 도형이 아니거든요. 중등기하는 좌표 평면이 없는 도형입니다. 함수 파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특수한 공식들을 외워서 적용하거나 보조선을 잘 긋거나 뭐 도형을 자르거나 요래야 돼요. 그래서 정답률이 대수 파트보다 떨어지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경우가 꽤 많은 경우에 정답률이 거의 일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수 파트 재밌게 내가 원리 봤는데 대수는 바로 적용돼서 응용 문제도 풀리잖아요. 기하 파트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식 안다고 해도 경험치가 없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고 이 보조선을 여기다 긋는 걸 모르면 틀려. 이 정리를 이 삼각형에 갖다 쓰는 거 모르면 틀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답률이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해서 좌절 금지. 당연히 떨어진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오답 분석 열심히 시키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오답 분석하고 2차, 3차 풀이하면 맞출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애가 알 거예요. 내가 오답 분석한 다음에 딱 보면 와 이거는 내가 풀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테크닉을 쓰지? 이런 생각 들면 이 테크닉 지금 이번 유형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유형 나왔을 때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 금지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 안 찾으셔도 되고 지금 하는 거에서 오답 분석만 더 정확히 열심히 하고 2, 3차 풀이 오답만 다시 푸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삐돌이님 안녕하세요. 홍보하는 중이 학부모입니다. 유튜브 보니 선행이 많이 늦다고 해서 올해 5월부터 정석 실력으로 수상하를 개념만 인강 듣고 첫 정답률 대략 7, 80% 나오고 다시 풀면 오답 없이 풉니다. 12월까지 블랙라벨과 TOT를 풀릴 예정입니다. 내년 중3에서는 수원2 실력정석 블랙라벨 TOT로 할지 수원2 미적분 실력정석 블랙라벨만으로 진도를 더 빼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열심히 하면 중3 11월까지 미적분까지 학습은 가능합니다. 2년 이상 선행하면 안 잊어버릴까요? 국어나 영어는 2년 이상 선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잘 압니다. 초6애가 중1, 2, 1-2 원리에서 블랙라벨 A급을 2개월에 1학기 정도 배우고 문제집 전체에서 5개 이하 오답이 있습니다. 엄청 잘하네요. 중1 6월부터 고등수학 나갈 것 같습니다. 애들 모두 수도권 일반고로 보낼 생각입니다. 왜 두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질문하신 거죠? 국어, 영어 두 아이가 보이네요. 다 국어, 영어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만 수학도 선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자, 긴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정확히 드려야죠. 사라지지 않는 수학 선행이 포인트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을 나가고 도전하는 거는 좋지만 아이가 모의고사랑 개념 누적 테스트를 봐서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TOT라는 문제집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집인데 지금 너무 선행할 때 너무 고난이도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 누적 공부 그 시간 고난이도 문제집을 덮을 시간을 좀 빼서 앞에 진도 나갔던 것들을 복습 누적 모의고사로 복습을 하거나 누적 개념 테스트로 복습해가면서 하는 걸 전 더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능하면 문제지만 개념서는 자기 기호에 맞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센이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고난이도 문제집만 하면 기본 유형에 대한 충분한 연습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센이랑 그 다음에 불라 정도까지 요즘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나 이런 거면 어머니가 지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아이도 되게 똘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라 하는 거 추천드리지만 불라 이상의 문제집들을 너무 많이 푼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 공부가 막 쌓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 누적 테스트 보면서 같이 가져가는 공부를 선행 심화 문제집을 많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우선으로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A 과학편으로 넘어갈게요. ROR BOH님 로배우? 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읽는지 다음에 알려주세요. 아는 서울과학고 관영이 그냥 과학은 오투 아이탐 수학 쌤 블랙 라벨 해보라 하는데 좋은 겁나요? 괜찮을까요? 센 씨는 무난히 다 풀어요. 그리고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거 어떻게 선행 나갈지 너무 반박합니다. 자, 아는 형이 서울과학고 갔으면 굉장히 훌륭한 아는 형을 가지고 있네요. 보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형이 오투 하이탑. 그 형은 서울과학고 갔으니까 하이탑 맞죠. 하이탑은 근데 사실 선행으로 공부할 때 경시대형 공부를 하거나 광의형적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이탑 내용이 어렵고 문제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형이 추천해줬다는 건 꽤 잘한다고 인정을 해준 거죠. 형이 인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학생 블랙라벨 도전하셔도 됩니다. 도전하시고 오토아이탑 도전하셔도 돼요. 겁내지 말고 도전해보시고요. 그 대신
자, 오투 화이트탑 동시에 풀지 말고 오투 먼저 풀고 화이트탑, 센 블랙라벨 동시에 풀지 말고 센 먼저 풀고 블랙라벨. 그런데 센 C까지 무난히 다 풀었다면 블랙라벨 당연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형이 서울 가고 너도 올 수 있어, 이런 인정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는 잘하는 녀석이니까 도전해. 자, 그리고 물리나 화학 같은 거 어떻게 선행 나갈지 제가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미 준비해놨죠? 자, 과학 선행 학습 전략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1, 2편 엄청난 히트수를 자랑하는. 자, 요거 두 개 보시면서 과학도 잡으세요. 수학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과학도 요걸로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YJB님, 이과 예비 고1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 선행을 한 적은 없는데 12월, 1월, 2월에 통합과학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 과목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에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정답을 드리면 통합과학만 하세요. 지금까지도 그 특정 과목을 잡아서 한 적 없는데 지금부터 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 12월에는 통합과학에서 물리, 화학 파트에 해당하는 영역들만 먼저 뽑아서, 왜냐면 내가 당장 시험을 뭘 보는지 모르니까 난이도 좀 더 있는 거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그리고 막 일반 그 과학에 대한 얘기들, 생활과학에 대한 것들은 그때 학기 들어가서 암기하고 외워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물리,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먼저 뽑아서 공부하면서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도 풀고 이론도 좀 암기해 놓으면 훨씬 더 내신 대비할 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물리, 화학 공부를, 물론 화학 공부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토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1, 2월에는 1학기 시험 범위, 들어갈 학교의 1학기 시험 범위 작년 기준에 했었던 거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집중해서 1학년 1학기 때 내가 화원, 물원, 생원 이런 걸 안 했어도 통합과학으로는 승부 봐서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1학기 시험 범위에 1, 2월 달에 집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Q&A 기타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RORBOH님, 안녕하세요. 혹시 공부 쓸모라는 책 읽고 이 책 내용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과학고 아까 질문한 그 친구죠. 자, 서울대 의대가 썼다는 책인데 과연 좋은 책인지 궁금해요. 일단 학생이 요청했으니까, 학생 요청이니까 무슨 책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국 분들이 그 학문적 근거 없이 쓰는 공부법 책 이런 것들 제가 잘 보진 않거든요. 사실 그 개인의 성공 케이스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책도 제가 목차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보지 않았는데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책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대를 가고 싶다, 합격의 의미는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특수한 경험으로 합격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의 공부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수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운영했는지가 사실은 원리 없이 적용된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공부법인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공부법 책 막 많이 읽어도 적용할 수 있는 거 되게 적잖아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지 원리까지 알려주는 경우는 저 빼고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쓸모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가고 싶다, 또는 어머님들이 서울대 의대를 우리 애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합격수기, 감동의 합격수기 이런 느낌으로 좀 보게 해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인생, 뭐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또 책들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자극점이 돼서 공부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레고 리그님, 저도 그거 있습니다. 단점은 고장이 잘 나는 거고요. 저희 귀여운 제 아들 짱두유의 그 스타워치 타임타이머 추천하는 쉬운 영상 제가 올렸는데, 그걸 맞아요. 이거 잘 고장나요. 왜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잘 고장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세죠. 막 10,000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카피 제품들은 한 5,000원, 6,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스타워치들이 거의 고장이 다 잘 나요. 대부분 한 5, 6,000원대 이하의 스타워치들은 거의 고장 진짜 열심히 쓰면 되게 잘 납니다.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일본 제품인데 드랙탑이라는 스타워치가 있어요. 걔는 좀 고장이 안 나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만큼 고장이 덜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비주얼 타임타이머 같은 경우는 비싼데도 고장이 꽤 나거든요. 열심히 쓰면.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자, 뭘 추천드리냐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구글 앱에도 있고 아이폰 앱에도 있어요. 전 둘 다 깔렸어요. 핸드폰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시각화 시켜놓고, 얘는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쓰시면 고장날 걱정하지 않으면서 시각화된 시간의 그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자, 한금선님,
공부만 하면 자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안타까움, 뭔가 어머니가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점들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올려주시면 제가 당연히 열심히 대답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 요즘 어머니들이 제 채널 꾸준히 구독하신 분들이 다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제 질문 수준이 진짜 제 시문급이에요. 제가 가끔 보면 이게 약간 언어 영역 문제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도 심플하고 간단한 질문들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가 헷갈리는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아이가 잔다. 되게 중요한 건 그건 표면적인 현상과 결과죠. 원인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잘까? 피곤해서 잘 수도 있죠. 수면이 부족해서 잘 수도 있어요. 어제 새벽 4시까지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다 잤어. 그러면 지금 힘들어서 잘 수도 있죠. 밤새 게임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만,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원인을 고쳐야지만 그 문제가 바뀝니다. 공부가 막 그냥 하면 무조건 즐거워지는 공부 방법, 그런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자는 이유. 뭐 밤새 다른 짓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이런 걸 체력 떨어지고 이런 걸 배제한다면,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컨텐츠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내가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이해 안 되는 컨텐츠를 보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어려운 거 보면 기절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유학을 가서 첫 학기 때 영어 수업을 들을 때 기절했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들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걸 영어를 풀타임으로 수업을 하니까, 한국에 있을 땐 그 정도 아니었는데 아무리 외고생이어도 풀타임 영어 수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특정 학교도 빼곤 별로 없거든요. 그럼 가면 너무 집중을 계속하느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 안 하면 더 힘들고, 그래서 대학생도 그런데 어른들도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컨텐츠를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학습 동기, 얘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억지로 막 시키고 있으면 당연히 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습 동기, 돈을 줘서라도 일단 시작하고 움직이게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습 동기가 부족한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일방향 수업을 그냥 인강을 듣고 있어요. 요즘 애들 언제 많이 자죠? 온라인 인강 들을 때, 그리고 아이들 학교 온라인 클래스 들을 때 기절 진짜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이거래요. 야, 일어나. 누가 일어나. 누가 자니? 누가 얼굴 좀 비춰봐. 누가 이렇게 깜빡여봐.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방향 수업 때문에 자는 것도 있습니다. 일방향 수업은 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원인을 파악해보시고 또 올려주시면 제가 원인에 대한 솔루션 더 찾아드릴게요. 푸른 감남나무님 되게 특이하네요. 과외는 받으려면 어떻게 받나요? 연락처가 없네요. 아, 제가 과외 업체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이트를 많이 아직은 처음 접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제가 이 영상 보시면 과외 믿고 못 맡깁니다. 이거 과외 홍보 영상 같나요? 이것이 제가 과외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게 뭐죠? 순고 같은 이건 오투자 재능 마켓이에요. 재능 마켓. 마켓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대1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보내고 의뢰를 하고 이러면 적합한 사람들이 나한테 견적서를 보내와요. 내가 의뢰한 것에 응당하는 사람들이 순고 같은 경우는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골라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개받는 것보다 제가 더 좋고, 어떻게 찾는지 영상 과외 믿고 못 맡기십니다. 이 영상평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찾아드리진 않고 제가 과외 선생님은 아닙니다. 자, 문룰루님. 선생님 우연히 강의 듣게 되었어요. 학원 원생은 몇 살부터 받으시나요? 되게 다이렉트한 질문이시네요. 자, 저희는 빠른 친구들은 초5부터가 정규 프로그램들 이제 기본 프리 자기주도 학습과정 시작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빠른 친구들은 제가 다 받진 않는데 초3대 아예 좀 영특하거나 도전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초4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성주 엄마님. 어머니만 아세요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내부 학부모님들한테만 숨겨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던 걸 좀 시간이 지나서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쉿 어머니만 아세요라는 코너가 있었다고 여기는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뒤에 편집해서 올라왔고요. 편집해서 올리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여기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컨텐츠를 찾아드리거나 아니면 준비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행히도 질문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
자, 주간 자원장 Q&A까지 이렇게 제가 연속적으로 최신 교육 정보랑 이어서 찍어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거의 매일 아마 이 컨텐츠 올리게 될 건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리면 많이 안 봐주실 수도 있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주 밀린 게 죄송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이번 주에 다 연속으로 올리는 거니까 맞는 거 찾아서 잘 봐주셨죠? 자, Q&A 질문, 또 어려운 질문도 해주시고요. 쉬운 질문도, 아주 심플한 질문, 너무 잘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질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세요. 주간 대치동 장원장 시즌 4 공유 부탁드려요. 스마트 마음과 홍콩너를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 찍겠습니다. 화이팅!